안녕하세요. 저는 마미엘라 피나타파이조 수정계획서 발표를 맡은 유호진입니다. 저희는 저 김찬수 그리고 박도현이 같은 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의 주제는 신문기사를 자동으로 요약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다음은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개발한 과정들에 대한 목차입니다. 저희는 먼저 자연어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스토리 진행에 대한 얘기,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워드 임베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드 임베딩의 한 방법인 버트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저희가 현재 선택한 자연어 처리 모델을 왜 선택했는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모델에 대한 실습 진행과 저희가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생성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다음 책을 가지고 자연어 처리에 대해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이 책에는 기계학습의 기초, 전처리와 같은 기초부터 자연어 처리 모델 응용까지 다양한 실습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파이토치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스터디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3명 모두 이 책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연어 처리에는 워드 임베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쓰는 단어를 벡터, 즉 수치로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스터디를 하면서 저희는 이 워드 임베딩이 자연어 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이 워드 임베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Embedded Engineering, 컴퓨터 엔지니어링 두 단어를 컴퓨터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숫자로 변환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0, 1, 2 숫자로 인코딩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굉장히 직관적인 방법은 원핫 인코딩, 즉 벡터에서 하나의 값만 1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핫 인코딩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차원이 매우 높아져서 차원의 저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단어가 3개여서 벡터의 차원이 작아 보이지만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에 대해서 각각 차원을 모두 만들어주면은 차원이 몇만 이상으로도 갈 수 있고 이는 차원의 저주가 발생하여 학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단어 간의 유사도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에는 뜻이 유사한 단어, 모양새는 같은데 뜻이 다른 단어 등등 다양한 종류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벡터를 표현한 것인데 원한 인코딩에서는 이렇게 단어 간의 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1로 모두 다 같기 때문에 단어 간의 거리를 표현할 수 없고 이 단어 간의 유사도를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 바로 워드 임베딩입니다. 워드 임베딩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벡터의 차원을 이렇게 4개에서 2개 이런 식으로 줄여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워드 임베딩 방법 중에 가장 기초적인 방법인 워드 투 벡터를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2개의 단어 집합을 가지고 있다고 봅시다. King, Brave Man, 그리고 Queen, Beautiful Woman. 이 집합은 서로 유사함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각 단어끼리 짝을 지어서 나열해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King, Brave, King, Man, Brave, King 이렇게 나열된 것을 원한 인코딩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되죠. 단어의 개수는 총 6개이기 때문에 벡터의 길이는 6이 되고 각 단어마다 하나의 값이 1이 되게 됩니다. 워드 투 벡터의 학습은 다음과 같이 생긴 뉴럴 네트워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인풋으로는 아까 생성한 원한 인코딩을 줍니다. 예를 들면은 king을 주게 되면은 1, 0, 0, 0, 0, 0 이런 식으로 주게 되고 이 값은 히든 레이어를 지나서 계산이 돼서 모든 값에 1 되도록 해주는 소프트맥스를 마지막 단에 수행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값을 뽑아내게 되죠. 여기서 이 히든 레이어는 초기에는 가중치 값은 랜덤으로 생성이 되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히든 레이어를 지난 값이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0.1, 0.9, 00, 00 같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값을 아까 만들어 놓은 타겟 네이버 010000 즉 브레이브와
비교를 하게 되면은 크로스 엔트로피로 비교를 합니다. 그렇게 크로스 엔트로피로 계산된 로스 값을 가지고 백프로페게이션을 수행을 해서 이 히든 레이어에 있는 가중치 값을 수정해 줍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인풋과 히든 레이어 사이에 연결된 가중치 값을 수정해 준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단어들의 쌍을 모두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 학습을 진행해 줍니다. 예를 들면 king, brave를 학습하고 king, man, brave, king, beautiful woman, woman, king, woman, beautiful 이런 식으로 학습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줍니다. 그렇게 학습이 진행되다 보면은 로스 값이 떨어질 텐데 이렇게 해서 학습이 완료되면은 모델의 아웃풋에 있는 부분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히든 레이어에 출력되는 값을 인베딩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서 2개로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이렇게 차원을 줄일 뿐만이 아니라 인베딩을 통해 나온 값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은 유사한 값끼리 모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이 말은 단어끼리 유사도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워드 인베딩이 자연어 처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도 이 워드 인베딩 모델을 어떻게 학습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자연어 처리 모델을 지나도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논문들에서 이 워드 인베딩의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워드 투 벡터는 단어만을 보고 인베딩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인베딩은 학습을 못한 새로운 단어에 대해서는 수행을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특히 한글과 같이 단어에 접미사나 접두사가 붙어서 한 단어를 형성하는 언어에는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워드 인베딩 방법들이 등장하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구글에서 발표한 버트라는 인베딩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단어 자체만 보는 워드 투 벡터와는 달리 버트는 문장 전체를 보고 그리고 문장의 위치도 고려하여 인베딩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방금 밥을 먹었다 에서의 나는과 저기 나는 새는 뱁새이다 에서의 나는은 확연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드 투 벡터에서 보면은 단어별로 보기 때문에 앞에서의 나는과 뒤에서의 나는은 같은 단어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버트에서는 문장을 단어뿐만 아니라 언어의 가장 작은 형태인 형태소로도 나누고 앞뒤 문맥을 파악하여 단어의 의미를 판단합니다. 때문에 앞에서의 나라는 명사로 인식하고 뒤에서의 나는 날다라는 동사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버트 모델은 단어를 유추하는 데 있어서 특히 한글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버트 모델을 사용해서 인베딩을 할 예정인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코버트 모델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선택한 문서 요약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알려진 abstract summary처럼 완전히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는 것이 아닌 다음과 같이 문서가 있으면은 문서에서 익스트랙터를 통해서 먼저 주요 문장을 추출해낸 다음에 이 abstract를 이용해서 그 문장들 내에서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한 문서가 있으면은 이 extractor, abstractor 두 가지 모델을 통과하여 결과를 내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extractor와 abstractor 둘 다 학습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지요. 저희가 이 모델을 채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한글 데이터셋의 부족입니다. 한글 데이터셋 중에서는 abstractive summarization에 사용할 검증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어 처리에는
수십만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저희가 직접 이 extract summarization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말하기를 이러한 썸머리 방법에는 긴 문서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최종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역에 대한 수행은 공개되어 있는 API 성능에 매우 좋기 때문에 필요시 API를 사용하고 다큐멘트 앱스트랙티브 썸머리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익스트랙터와 앱스트랙트를 합친 모델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기존 논문에서는 워드 임베딩 방법으로 워드 투 벡터를 사용하는데 저희는 워드 임베딩 방법으로 버트를 사용합니다. 워드 임베딩이 자연어 처리에서 큰 대목을 차지하는 만큼 더 좋은 성능을 가진 버트로 바꿨을 때 좋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활용한 모델의 요약을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이용하여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테스트로는 CNN, 데일리 메일 등의 많은 데이터가 있었지만 최근 뉴스를 이용하여 실습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뉴스가 있는데요. 내용은 대략 트럼프 대통령이 레슬리 스탈이라는 앵커와 하는 인터뷰 도중에 갑자기 중단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뉴스를 모델을 통해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요약문을 좀 잠깐 읽어보면은 도널드 트럼프가 그의 인터뷰에서 소란을 피웠다. 트럼프와 부통령 마이크 펜스는 CBS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다.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레슬리 스타와 함께하는 인터뷰를 갑자기 중단하였다. 스타는 트럼프와 당선 이후 2번의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이처럼 뉴스의 내용을 잘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델에 이제 저희가 만든 데이터셋만 입력하여 결과를 만들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학습 데이터를 생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개되거나 검증된 한글 문서 요약 데이터셋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공개되어 있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학습 데이터를 활용할 생각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네이버의 기사 본문 요약봇입니다. 이는 뉴스의 주요 문장을 자동으로 추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를 크롤링하여서 익스트랙터를 위한 데이터로 수집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앱스트랙터를 위한 학습 데이터로 재가공하여 생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셋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임대차 3법에 관한 뉴스가 있습니다. 이 뉴스에 대해서 요약봇은 지금 다음과 같은 요약문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결과를 한 번 더 가공하여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에 어쩔 수 없이 집주인 요구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입자는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원래 이 문장이 있으면은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부분을 저희가 재가공하여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보여드리자면은 똑같이 여기서 네이버 요약봇을 통해서 요약문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장을 저희가 다시 재가공하여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보면은 중간중간 내용을 뽑아서 완전히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최종 결과물을 요약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이는 것 같이 웹페이지에 매일 네이버의 인기 기사를 스크랩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같은 내용의
뉴스를 넣어놨는데 이제 매일 네이버 인기 기사를 스크랩해서 하나하나 요약을 수행을 해서 요약된 내용을 여기다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약된 내용을 가지고 신문사별로 비교하여서 비슷하거나 그리고 연관된 기사를 사용자에게 추천하는 시스템이 저희의 최종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수정계획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